다시 한번 선거 상황실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관심 지역 득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21%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66.9%로 현재 1위입니다.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입니다. 개표율 38.4%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45.1%로 현재 선두입니다. 한강벨트 중 하나죠. 서울 성동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8%로 1위, 김문수 후보가 40.9%로 뒤쫓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서울 강남입니다. 60.7%를 얻은 김문수 후보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50.5%로 현재 1위입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지역구기도 하죠. 49.8%를 얻은 김문수 후보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대구 달성 살펴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69%로 현 시각 1위입니다. 네, 이곳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66.8%를 얻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0.7%. 다음은 대전 대덕입니다. 개표 16% 돌파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47.8%로 1위, 이재명 후보가 43%로 2위입니다. 네, 노동자 표심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울산 북구입니다. 50.9%를 얻은 이재명 후보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정치 1번지인 경기 수원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47.1%로 1위, 이재명 후보가 41.6%로 2위입니다. 46.5% 대 44.4%.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곳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 경기 성남입니다. 다음은 이준석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5.7%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죠. 경기 부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9.6%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처가가 있는 곳이죠. 충북 충주입니다. 개표 30%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53.2%로 현재 1위입니다. 이번엔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의 고향인 전남 순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89%로 현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8.5%. 이재명 후보의 고향 경북 안동입니다. 개표 50% 돌파했고요. 김문수 후보가 60.2%로 선두를 달립니다. 이번엔 김문수 후보의 고향 경북 영천의 민심 확인해 보겠습니다. 67%를 얻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친노의 성지인 경남 김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2.6%로 1위, 김문수 후보가 39.8%로 2위입니다. 지금까지 관심 지역 득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경남 김해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어요. 이거 뭐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정리를 한번 할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지금 지역별로만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자, 전국입니다. 개표율 22.5%. 그러니까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개표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47.7%, 김문수 후보 44.1%, 28만 표 정도 차이 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희 의원? 저 28만 7천 표 정도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체에서 졌던 표 숫자하고 비슷하면 0.73%질 때 그거 좀 이렇게 아래 위로 졌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전국 개표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는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예. 지역이 광역 시도별로 볼 때도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예. 본격화되면은
저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시대 예.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예. 선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다수당인 예.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정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민주당에게 조금 더 응원을 보내고 계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숫자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지역별로 또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3.6%포인트 따지면 아직 최영도 의원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책 선거입니다. 이게 예. 있을 수 없는 선거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판에서 선거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재명 후보의 여러 재판을 둘러싼 문제점, 사법적인 문제점, 다음에 예. 또 사실은 12월 3일 계엄이라는 것이 끝날 당일날 우리 시민들이 용감하게 나섰고 예. 또 국회도 빨리 움직였고 무엇보다 그날 당시 현장에서 보이는 우리 군이 이제는 계엄에 동원되거나 정치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예. 내란이라고 하면서 몰고 예. 가면서 저 헌법 재판에서도 탄핵 소추 때도 내란 수계로 몰았다가 예. 스스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수계라 혐의를 철회하고 하는 이런 자충수를 빚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계속 내란 몰이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계엄은 잘못된 일이지만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뭘 했느냐 이렇게 예. 해서 지금 입법권과 그다음에 사법도 흔들고 예. 또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말 총통체제 되는 거 아니냐 나라가 정말 더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모여서 지금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었던 그런 득표율을 예.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 이제 김문수 후보라는 그 성정, 성품과 예. 또 경기지사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붙어지면서 신뢰가 쌓인 건데 사실은 참 있을 수 없는 선거에서 예. 굉장히 어려운 판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예, 어쨌건 그 사이에 23.3% 개표율로 조금 올라갔고 표수는 일단 30만 표까지 아까 28만 표였죠, 그죠? 네. 김영배 의원님과 볼 때 2만 표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더 넓어질지 차이가 벌어질지 좁혀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계속 살펴볼 거고요.